이 아이가 김서방네 약재에 독을 탔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7살의 의원 집종으로 팔려온 소년 돌쇠가 포승줄에 묶인 채 관아 마당에 끌려왔습니다. 돌쇠의 손에는 아직 약재 냄새가 배어 있었고 묶인 손목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을에는 돌쇠의 재주를 처음부터 없애고 싶었던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해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한산 고을에 최 의원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등이 조금 굽었지만 약재 다루는 솜씨만큼은 고을에서 따를 자가 없었지요. 최 의원의 약방은 고을 장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약재 냄새가 골목까지 흘러나왔고 환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굶주린 백성들이 자식을 팔러 장터에 나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날도 장터 한쪽에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새끼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뼈가 드러날 만큼 깡마른 몸에 잿빛 무명 저고리가 덩그러니 걸쳐 있었지요. 살갗은 햇볕에 타서 거무죽죽했고 두 발에는 집신 한 짝이 끈으로 엮여 있었습니다. 최 의원이 약재를 사러 장터를 지나다 그 아이를 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울거나 소리를 질렀는데 이 아이만은 눈을 크게 뜨고 약재 가게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 의원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얘야, 거기 뭐가 있어? 그리 보느냐? 아이가 최 의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가게에서 창포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창포 옆에 다른 냄새가 섞였습니다. 저 냄새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최 의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창포를 안다고? 얘 할머니가 단오 날마다 머리를 감던 냄새와 같습니다. 그 옆 냄새는? 아이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쓴데 달기도 합니다. 나무뿌리 같은 냄새입니다. 최 의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황기다 최 의원은 그 자리에서 아이 값을 치렀습니다. 단냥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돌쇠였습니다. 7살이었지요. 돌쇠는 최 의원의 약방에서 마당을 쓸고 약재를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 아이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고 눈만 크며 시키는 일만 묵묵히 하는 종놈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최 의원이 약재 창고를 정리하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재들이 제자리에 있는 것은 물론이었는데 배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이름 순서대로 꽂아두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비슷한 성질의 약재끼리 모여 있었지요. 열을 내리는 것끼리, 기운을 돋우는 것끼리, 통증을 잠재우는 것끼리. 최 의원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내가 창고를 이렇게 바꾸었느냐? 잘못했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바꿨느냐고. 돌쇠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냄새가 비슷한 것들은 일도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아두면 찾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최 의원은 한동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날부터 최 의원은 돌쇠에게 약재 이름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이름뿐 아니라 냄새, 색깔, 손으로 만졌을 때의 감촉, 씹었을 때의 맛까지 모조리 머릿속에 새겼지요. 감초는 뿌리가 굵고 단맛이 납니다. 인삼은 흙냄새와 단내가 함께 납니다. 부자는 쓴데 혀끝이 얼얼합니다. 많이 쓰면 위험합니다. 최 의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부자가 위험한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창고 안에서 그 냄새가 날 때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독한 것은
냄새도 독한 것 같았습니다. 최 의원이 나직이 웃었습니다. 옳게 보았다. 부자는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약재다. 그렇게 2해가 지났습니다. 돌쇠의 나이 9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날 최 의원은 먼 마을에 급한 왕진을 나가면서 돌쇠에게 약방을 보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팔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라는 당부였지요. 그런데 점심나절이 지났을 때 웬 아낙네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아이가 죽어가요. 돌쇠가 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왕진 중이십니다. 아낙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배를 잡고 쓰러졌는데 열이 펄펄 끓는다고요. 돌쇠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오늘 무얼 먹었습니까? 아침에 된장국하고 보리밥을 먹었는데 점심은 못 먹었습니다. 뒷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그냥 왔다고 하니 돌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뒷산에서 뭔가를 먹고 왔을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오십시오. 잠시 후 아낙네가 아이를 업고 왔습니다. 6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배를 움켜쥔 채 신음했지요. 돌쇠가 아이 곁에 쪼그리고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댔습니다. 입 주변, 손가락 끝, 옷소매 산에서 빨간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로 열매입니다. 아낙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손가락에 냄새가 납니다. 돌쇠는 창고로 달려가 감초와 생강을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고 달여서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먹였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자 아이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저녁 무렵 최 의원이 돌아왔을 때 아낙네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제 자식을 살렸습니다. 의원님, 최 의원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아니다. 최 의원이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잘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최 의원, 약방의 종놈, 아이가 냄새만 맡고 병을 알아맞힌다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둘 확인이 되자 신기하다. 귀신 같다는 말이 오갔지요. 구경꾼들이 약방 앞에 모였습니다. 얘야, 내 병을 알아맞혀 보아라. 저 아이한테 한번 보여봐. 돌쇠는 그때마다 말없이 냄새를 맡고 손목을 짚어보고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소화가 안 돼요. 가슴이 답답하십니다. 오른쪽 무릎이 오래 아프셨습니다. 몸에 열이 뭉쳐 있습니다. 번번이 맞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종놈 아이는 보통이 아니야. 어른 의원보다 낫지 않나. 귀신이 씌었다고 해도 믿겠어. 최 의원은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흐뭇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최 의원의 아들 강쇠였습니다. 강쇠는 17살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 어른스러워 보였지만 눈꼬리가 올라가 있고 입술이 항상 비틀려 있었지요. 아버지 의원의 뒤를 이을 사람은 자신이어야 한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놈 아이 하나가 온 마을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강쇠는 아버지에게 의술을 배우고 있었지만 솔직히 재주가 없었습니다. 약재 이름을 외우는 데도 한참이 걸렸고 냄새로 약재를 구분하는 것은 아예 못했지요. 그런 자신보다 종놈 아이가 낫다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강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어느 날 저녁 강쇠가 최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돌쇠 녀석을 약방에서 내치십시오. 최 의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종놈이 분수를 모릅니다. 의원 행세를 하고 다니니 꼴이 우습지 않습니까? 돌쇠가 사람을 살린 것은 알고 있느냐? 강쇠의 입술이 비틀렸습니다.
운이었을 것입니다. 운이 3번이면 재주다. 최 의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쇠는 씩씩거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어둠 속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쇠를 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했지요. 강쇠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습니다. 돌쇠의 나이 13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유독 무더웠습니다. 더위에 배탈이 나거나 열병을 앓는 사람이 많아 최 의원 약방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틈이 없었지요. 돌쇠는 새벽부터 일어나 약재를 준비했습니다. 6해를 한결같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지고 무게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상하다 돌쇠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익숙한 약재 냄새들 사이에 낯선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디서 나는지 찾으려 했지만 아침 환자들이 밀려드는 바람에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장터 건너편에 사는 김서방이 관아에 달려갔습니다. 원님, 제 아버지가 최 의원 약방에서 약을 지어 먹고 쓰러졌습니다. 독이 든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최 의원 약방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 의원이 허겁지겁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포졸이 말했습니다. 김서방 부친이 이 약바, 약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관련자 모두 관하로 오셔야겠습니다. 그 순간 강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께 아뢰겠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강쇠의 눈이 돌쇠를 향했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아침 약재에 무언가를 탔습니다. 돌쇠가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눈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포졸이 돌쇠의 손목에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최 의원이 외쳤습니다. 이 아이가 그럴 리 없소. 내가 보증하겠소. 강쇠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종놈을 너무 믿으셨습니다. 돌쇠는 끌려가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묶인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아침에 맡았던 그 낯선 냄새가 아직 창고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무엇인지 돌쇠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관아 마당은 넓고 서늘했습니다. 한낮에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돌쇠는 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포승줄이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돌쇠는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님 한 대감이 나왔습니다. 반듯한 이목구비에 관복을 단정히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사모를 반듯하게 쓰고 눈빛이 차갑도록 냉정했지요. 최 의원 약방의 종이 맞느냐? 예, 내가 오늘 아침 약재에 독을 탔다는 증언이 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는 독을 타지 않았습니다. 강쇠가 내가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고 했다. 저는 오늘 아침 창고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냄새를 찾으려 했으나 환자들이 많아 살피지 못했습니다. 원님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상한 냄새. 예, 누군가가 약재 사이에 무언가를 숨겨둔 냄새였습니다. 원님이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쇠는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원님, 이 아이가 꾸며내는 것입니다. 종놈이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요. 최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님, 이 아이는 6해 동안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의원은 친자식을 두고 종놈을 편드는 것이오? 강쇠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최 의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김서방 부친의 상태부터 확인하겠다. 의원은 함께 오시오.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포졸들이 돌쇠를 관아 구석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작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주위 냄새와 썩은 집 냄새가 섞였지요.
돌쇠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에 맡은 그 냄새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약재 창고 안에서, 환기 단지 옆에서 잠깐 스쳐 지나갔던 냄새 쓴맛과 비릿한 냄새가 함께였습니다. 돌쇠는 그 냄새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부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부자를 환기 단지 안에 숨겨두었구나. 부자는 소량을 잘 처방하면 약이 되지만 많은 양을 잘못 쓰면 사람을 쓰러뜨리는 약재였습니다. 누군가 환기 단지 안에 부자를 섞어두었다면 환기를 처방받은 환자가 두 가지를 함께 먹게 됩니다. 적은 양이라면 배탈이 나고 쓰러지는 정도가 되겠지요. 돌쇠는 두 손을 마주 쥐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창고 안에 부자가 남아있다면 그것을 직접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자신이 이 어두운 방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야.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방 노인이다. 장터에서 늘 약초 파는 늙은이 알지? 예, 압니다. 내가 억울하다는 것은 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인장, 부탁이 있습니다. 말해보거라. 약방 창고에 갔어. 환기 단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단지 안에 다른 약재가 섞여 있을 것입니다. 냄새가 다른 것이 있으면 원님께 가져다 드리십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다. 방 노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돌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억울함보다 한 가지 걱정이 컸습니다. 만약 강쇠가 벌써 그 단지를 치웠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증거가 사라지면 자신을 지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편 원님은 김서박 부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은 자리에 누워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신음했지요. 최 의원이 맥을 짚었습니다. 독이 맞습니다만 이상합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부자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어른께 지어드린 약에는 부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강쇠가 재빠르게 말했습니다. 돌쇠가 약재를 바꿔치기 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원님이 조용히 최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처방에 환기가 들어갔소. 예, 이 어른의 기력이 떨어지셨어. 환기를 주된 약재로 썼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잠깐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원님이 포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방 창고를 봉인하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해라. 포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강쇠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강쇠의 얼굴에 긴장이 스쳤습니다. 그날 저녁 방 노인이 관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포졸이 막아섰습니다. 노인장, 어딜 가시려오? 원님께 드릴 것이 있소. 방 노인의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원님이 방 노인을 들였습니다. 방 노인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환기 단지 하나였습니다. 단지 뚜껑을 열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원님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은 최 의원 약방 창고에서 가져왔습니다. 환기 단지인데 안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최 의원이 단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환기 아래에 부자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섞어둔 것입니다. 원님이 천천히 단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봉인하기 전에 이미 가져오셨군요. 방 노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가 부탁했습니다. 창고 문이 잠기기 전에 제가 들어가 찾았습니다. 원님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강쇠를 데려오너라. 강쇠가 관아로 불려왔습니다. 여전히 태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기 단지를 보는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원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단지를 아는가? 약방 창고의 단지들이야 많은데 어찌 다 알겠습니까? 이 안에 부자가 섞여 있소. 강쇠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러니 돌쇠가 넣은 것이 아닙니까? 돌쇠가 창고에 들어간 것은 새벽 약재 정리 때뿐이요. 그 시간에는 그대도 함께 있었소. 강쇠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가 돌쇠가 약재에 무언가를 타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언제 본 것이오? 강쇠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침 일찍 잠깐 일어났을 때 보았습니다. 창고가 약방 안쪽에 있으니 밖에서는 보이지 않소. 그대는 어디서 보았다는 것이오? 강쇠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원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단지를 누가 준비했는지 알아낼 것이오. 부자를 최근에 구입한 자가 누구인지도 알아낼 것이오. 강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최 의원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쇠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고 무거웠지요. 강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최 의원이 말했습니다. 너였느냐? 강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보다 저 종놈을 더 아끼십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뒤를 이을 사람은 저란 말입니다. 최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주가 없으면 배워야지. 남의 것을 꺾으면 어떻게 되느냐? 배워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 아이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 압니다. 그것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최 의원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강쇠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너한테도 돌쇠한테도 하는 말이다. 강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쇠는 결심했습니다. 물러서지 않겠다고. 부자를 단지에 섞은 것은 자신이 맞지만 그것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안에 부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넣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지요. 게다가 돌쇠가 그 창고를 매일 드나들었으니 돌쇠가 했다고 밀어붙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강쇠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장터로 나갔습니다. 약재상 노인에게 찾아가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약재상 노인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아에서는 조사가 계속되었습니다. 원님이 포조를 고을 이곳저곳에 풀어 부자를 최근에 거래한 기록을 찾게 했습니다. 그러나 강쇠는 반달 전에 인근 다른 고을 장터에서 부자를 사두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기록이 없었지요. 포졸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고을에서 최근 부자를 거래한 기록이 없습니다. 원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관아 창고에 갇혀있는 돌쇠에게 박 노인이 몰래 찾아왔습니다. 돌쇠야, 단지는 원님께 드렸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강쇠가 장터 약재상 노인을 찾아갔다. 아마 무언가 꾸미는 것 같다. 돌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약재상 노인이요. 장터 동쪽 끝에 앉아있는 늙은이 김씨 성을 가진 자인데 돈 앞에서 말이 바뀌는 사람이야. 돌쇠가 무릎을 꿇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 새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장터 약재상 김씨였습니다. 원님께 아를 것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열흘 전에 최 의원 약방 종놈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를 좀 구해달라 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돈은 없다 하면서 나중에 갚겠다며 은근슬쩍 받아갔습니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이번 일을 듣고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원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부자를 왜 필요로 한다고 했소?
약방에서 쓸 것이라 했습니다. 돌쇠를 데려오너라. 돌쇠가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왔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이 자가 열흘 전에 그대에게서 부자를 가져갔다 하는데 사실이요? 돌쇠가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분을 찾아간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마라.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김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쇠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원님, 이제 거짓말로 발뺌하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원님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해보거라. 열흘 전 제가 약방을 떠난 적이 있는지 최 의원 어르신께 물어봐 주십시오. 원님이 최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의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열흘 전 그날은 제가 종일 약방에 있었습니다. 돌쇠는 하루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종일이라 하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날 환자가 많아 잠깐도 쉬지 못했습니다. 관아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원님이 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본 것이 확실하오? 김 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예,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돌쇠가 약방을 떠나지 않고도 그대를 찾아왔다는 말이 되는군요. 강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서 멈추겠소. 사흘 안에 결론을 내리겠소. 그리고 포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쇠를 눈에서 놓치지 마라. 사흘은 돌쇠에게 길고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창고 안에서 돌쇠는 밤마다 아침에 맡은 그 냄새를 되새겼습니다. 부자의 냄새 환기, 단지 옆에서 나던 그 냄새 자신이 그 냄새를 맡지 못했더라면, 아니 맡고도 환자들에게 치이어 잊어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억울하냐? 어느 밤 박 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조금은요, 조금이라고? 많이 억울합니다. 돌쇠가 작게 웃었습니다. 박 노인도 웃었습니다. 그래, 억울해야지. 억울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납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엇이 겁나느냐? 증거가 부족합니다. 강쇠 도령이 했다는 것을 제가 알아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박 노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40년 전부터 이 장터에서 약초를 팔았다. 강쇠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고을에 있었지. 예, 그 강쇠가 반달 전에 어디를 다녀왔는지 아느냐? 돌쇠가 눈을 들었습니다. 인근 다른 고을 장터입니다. 저도 그날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장터에 내 오랜 친구가 약재상을 한다. 거기서 강쇠가 부자를 샀다. 돌쇠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른이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부탁했다. 내일 이곳으로 올 것이다. 돌쇠가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장 박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최 의원이 늘 하는 말이지. 너는 잘 살아가고 있다. 그날 밤 강쇠는 자신의 방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자신에게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 씨의 증언이 흔들렸고 자신의 말에도 허점이 생겼습니다. 강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가 관아 창고에 있는 동안 직접 돌쇠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협박하든 회유하든 어떻게든 돌쇠가 스스로 죄를 인정하게 만들면 그만이었지요. 강쇠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관아, 담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이 졸고 있는 틈을 타 창고 앞에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 앞에서 강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안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들리지? 나다 조용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면 내가 아버지를 통해 잘 봐달라고 할 수 있다. 종의 신분으로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이놈아, 증거도 없으면서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알기나 해. 증거는 내일 나옵니다. 강쇠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일이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강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강쇠가 관아 담을 다시 넘어가는 것을 창고 맞은편 처마 아래에 웅크리고 있던 포졸 하나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원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강쇠를 눈에서 놓치지 말라는 다음 날 아침, 원님이 다시 심리를 열었습니다. 관아 마당의 최의원, 강쇠, 돌쇠, 방 노인, 그리고 낯선 노인 하나가 나란히 섰습니다. 낯선 노인은 인근 고을에서 약재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님이 낯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예, 이웃 고을에서 약재를 팝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소? 반 달 전에 젊은이 하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자를 사가면서 이 고을 사람이라 했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를 이 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겠소? 낯선 노인이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쇠를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강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고을에 간 적이 없습니다. 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는 관아 담을 넘어 어젯밤 창고를 찾아가기도 했지요? 강쇠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포졸이 목격했소. 어젯밤 돌쇠에게 죄를 인정하며 봐주겠다고 했다 하던데 그것이 사실이요?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쇠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황기 단지에 부자를 섞어두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직접 협박까지 한 것이 모두 드러났소. 강쇠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그저 저 아이가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을까봐. 최 의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쇠야. 강쇠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재주를 시기하다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것이 내 잘못이다. 내게 사람됨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강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독을 써 사람을 해하고 거짓 증언을 꾸미고 관아를 무단으로 침입한 죄는 가볍지 않소. 예. 강쇠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원님이 포졸에게 말했습니다. 강쇠를 가두고 김씨 또한 거짓 증언의 죄를 물어라. 그리고 원님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졸이 돌쇠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돌쇠가 손목을 문질렀습니다. 핏자국이 남은 손목이 아직 붉었지요. 원님이 물었습니다. 억울했겠구나.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알았느냐? 창고에 부자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침에 냄새가 났습니다. 환기 냄새 안에 섞인 다른 냄새였습니다. 창고 안에만 있는 약재 냄새들에 익숙해지다 보니 낯선 것이 섞이면 알게 됩니다. 원님이 한동안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6해 동안 약방에서 배운 것이 그것이냐? 6해 동안 맡았습니다.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가르쳐준 사람도 없이 최 의원 어르신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쇠가 최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의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원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가거라. 돌쇠가 관아 마당을 걸어 나왔습니다. 쨍쨍한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돌쇠가 잠깐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돌쇠야. 최 의원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예. 고생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최 의원이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강수의 녀석이 그리 될 줄 몰랐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수의 도령이 의술을 배우고 싶어 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그런데 배우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최 의원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다. 박 노인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나왔구나. 노인장 덕분입니다. 내 덕이 아니다. 내가 냄새를 맡아두었기 때문이지. 돌쇠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 냄새를 처음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아니다. 처음에 지나쳤기 때문에 끝에 기억하게 된 것이다. 박 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사람 일이란 다 그런 법이야. 첫눈에 다 보이면 재미가 없지. 장터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온 돌쇠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 나왔네. 억울하게 잡혀갔다더니 냄새로 귀신을 잡은 것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어머나 어린 것이 대단하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마음속이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거운 것도 남아 있었습니다. 강수의 도령의 일이었습니다. 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6해 동안 손으로 만지고 냄새를 맡아온 약재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쇠가 환기단지가 있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단지는 아직 관아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자리를 비운 곳에 새 단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쇠는 곤장 50대에 처해지고 고을에서 3년 동안 쫓겨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거짓 증인을 선 김 씨는 곤장 30대를 맞았습니다. 김 서방 부치는 최 의원의 정성스러운 치료로 보름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해 겨울이 되었습니다. 최 의원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앉아라. 돌쇠가 앉았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내 곁에서 정식으로 의술을 배울 것이다. 돌쇠가 눈을 들었습니다. 예? 종놈이 약방에서 일한다는 것과 의원이 의술을 배운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너는 이제 후자의 길을 걸을 것이다. 저는 종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최 의원이 두꺼운 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동의보감이었습니다. 읽을 수 있느냐? 돌쇠가 표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을 모릅니다. 그것부터 가르치겠다. 그날부터 돌쇠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약방 일을 하고 낮에는 최 의원 곁에 앉아 글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한 글자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열흘이 지나자 가나다를 익혔고 한 달이 지나자 짧은 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최 의원이 책을 펼쳤습니다. 이 구절을 읽어보거라. 돌쇠가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운이 막히면 병이 되고 기운이 통하면 낫는다. 무슨 뜻이냐? 몸 안의 기운이 잘 돌아야 건강하다는 뜻 같습니다. 최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그리고 그것을 냄새로도 알 수 있다. 기운이 막힌 사람에게는 특유의 냄새가 난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돌쇠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게 2해가 지났습니다. 돌쇠의 나이 15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최 의원이 돌쇠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돌쇠가 앉았습니다. 최 의원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돌쇠가 들여다보았습니다. 노비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붓으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문서를 찢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으니 관아에 신고를 해두었다. 너는 오늘부터 자유로운 몸이다. 돌쇠가 굳어버렸습니다. 어르신 받아라. 저는 어르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최 의원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종으로 남아있으면
의원이 될 수 없다.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의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돌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하려면 나중에 이 고을 백성들을 잘 돌봐라. 그것이 진짜 고마움이다. 돌쇠는 그날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노비 문서를 반복해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이 되면 이 고을 사람들은 자신을 더 이상 종놈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선뜻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지요. 박 노인이 다음 날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이제 종이 아니라지. 얘 기쁘냐?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겁습니다. 박 노인이 껄껄 웃었습니다. 그렇지, 자유는 늘 무게가 있는 법이야. 아무것도 없을 때는 잃을 것도 없으니 가볍지만 갖게 되면 그 무게를 져야 하는 법이야. 노인장은 어떻게 그리 잘 아십니까? 늙으면 아는 게 아니라 잃고 나서 아는 거야. 박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일어섰습니다. 잘 살아라. 돌쇠야.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돌쇠의 나이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사이 최 의원 약방에서 의술을 배우면서 돌쇠는 이미 고을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최 의원이 자리에 눕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열도 없고 통증도 없다 했지만 기침이 점점 잦아지더니 밤새 기침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돌쇠가 매일 최 의원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목에서 전해지는 맥이 흐름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고 고르지 못했지요. 어르신,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늙으면 다 그렇다. 약을 드셔야 합니다. 의원이 제 병을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 쉬운 일인 줄 아느냐. 돌쇠가 말없이 약을 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최 의원에게 약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봄이 지나고 여름이 되어도 최 의원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을로 접어들자 더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쇠가 약을 들고 방에 들어갔을 때 최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돌쇠구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맥을 짚었습니다. 손에서 느껴지는 것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6해 동안 수천 번 맥을 짚으며 배운 감각은 솔직했습니다. 어르신, 알고 있다. 최 의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이나 남았는지 내가 알고 있겠지. 돌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라. 나는 의원이다. 알 권리가 있다. 돌쇠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2달. 어르신. 최 의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2달이면 넉넉하다. 그 2달이 돌쇠에게는 가장 길고 가장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다리고 매일 저녁 맥을 짚었습니다. 최 의원은 기력이 허락하는 날이면 자리에 앉아 돌쇠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병을 보기 전에 사람을 보아라. 예, 아픈 것은 몸만이 아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도 함께 아프다. 예, 냄새와 맥과 눈빛만으로 병을 알아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왜 아픈지를 알아야 진짜 고칠 수 있다. 돌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아픈지란 무엇입니까? 두려움, 외로움, 억울함, 그것들이 몸속에 쌓여 병이 되는 경우가 많다. 약보다 그것을 먼저 들어주는 것이 의원이 할 일이다. 첫서리가 내리던 아침이었습니다. 최 의원이 돌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돌쇠야, 예. 어르신, 내가 단양에 사온 것이 일이 자랐구나. 돌쇠가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어르신, 울지 마라. 의원은 우는 것보다 해야 할 일이 많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이 약방을 지켜라. 이 고을 백성들을 잘 돌봐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돌쇠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약속합니다. 최 의원은 그날 저물녘에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잡힌 맥이 조용히 멎는 것을 느낄 때 돌쇠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마을의 부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곡을 했습니다. 어진 의원이 세상을 떠났구나. 이 고을에 최 의원 같은 분이 또 어디 있겠어. 돌쇠가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그 말이 돌쇠의 귀에 들렸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걱정이었지요. 자신은 아직 어린 청년이었고 어르신이 없는 약방은 처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였습니다. 돌쇠가 텅 빈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약재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최 의원의 채취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느니라. 최 의원이 처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강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돌쇠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7살의 단양에 팔렸습니다. 13살의 독살범으로 몰렸습니다. 15살의 종의 신분을 벗었습니다. 18살의 스승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돌쇠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약재 냄새가 물밀듯 쏟아졌습니다. 감초, 황기, 인삼, 창포, 생강 하나하나 익숙한 냄새들이었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약재, 단지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첫 환자가 왔습니다. 무릎이 아픈 노파였습니다. 돌쇠가 맥을 짚고 눈동자를 살피고 손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돌쇠 청년이 이제 혼자 약방을 하는 건가? 예, 최 의원처럼 잘할 수 있을까? 돌쇠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르신만큼은 못하겠지만 배운 것을 다 쓰겠습니다. 그 말에 노파가 웃었습니다. 솔직하구먼 좋아. 못해도 된다.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그해 겨울 고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터사라 두셋이 쓰러지더니 열흘이 지나자 수십 명이 자리에 들어 누웠습니다. 돌쇠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약을 다리고 환자를 돌보고 약재가 떨어지면 인근 고을로 달려가 구해왔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방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노인장, 위험합니다. 전염됩니다. 이 늙은이가 지금 무서울 것이 뭐 있겠냐? 방 노인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뭘 해야 하느냐? 돌쇠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약재를 씻어 주십시오.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알겠다. 방 노인뿐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몇이 더 찾아왔습니다. 돌쇠가 지시하는 대로 약재를 씻고 다리고 환자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새 환자가 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쓰러졌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저 어린 의원이 해냈다. 고을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원님 한대감이 직접 약방을 찾아왔습니다. 작년 겨울 전염병을 막은 것이 그대의 공이라 들었소.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겸손하구나. 원님이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관아에서 그대를 공식 의원으로 인정하겠소. 이 고을 의원 자리를 맡아주시오. 돌쇠가 눈을 들었습니다. 저는 천민 출신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소. 내가 상부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았소. 원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 하지 않소. 그대는 충분히 살아왔소. 돌쇠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최 의원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원님의 입에서 다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받겠습니다.
돌쇠가 두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고을 백성들을 잘 부탁하오. 예 원님이 돌아간 뒤 돌쇠는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환기 단지 앞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여기에 부자가 숨겨져 있었던 자리, 자신이 처음 이상한 냄새를 맡았던 자리, 그 냄새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돌쇠가 단지 뚜껑을 열었습니다. 환기의 구수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깨끗한 냄새였습니다. 다른 것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후로도 돌쇠는 한산 고을 약방을 지켰습니다. 여름에는 더위 먹은 아이들을 돌보았고 겨울에는 동상에 걸린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약을 그냥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최 의원이 그랬듯이 박 노인이 어느 날 약방에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최 의원보다 낫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돌쇠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허, 겸손도 너무하면 거짓이 된다.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지. 돌쇠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르신보다는 낫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박 노인이 크게 웃었습니다. 이놈아,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강쇠가 고을로 돌아왔습니다. 3년의 기간이 끝났지요. 초라한 차림새에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약방 앞에 멈추어 서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돌쇠야 돌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쇠 도령 강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돌쇠가 잠시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강쇠가 앉았습니다. 돌쇠가 맥을 짚었습니다. 몸이 상해 있습니다. 제대로 드시지 못하셨군요. 그래도 싸지. 강쇠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돌쇠야, 나는 아버지 장례에도 가지 못했다. 예, 그것이 가장 억울하다. 벌을 받은 것은 당연하지만 아버지 마지막을 보지 못한 것은. 강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쇠가 자리에서 일어나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강쇠 도령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하셨습니다. 강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말씀을 재주가 없으면 배워야 하는데 재주가 없다고 좌절한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신이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강쇠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돌쇠가 달인 약을 가져왔습니다. 드십시오. 강쇠가 약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을 왜 내게 주느냐?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드리는 것이 제 일입니다. 강쇠가 천천히 약을 마셨습니다. 쓰다 몸을 회복하는 약은 대체로 씁니다. 강쇠가 약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돌쇠야, 예, 나도 의술을 배울 수 있겠느냐? 돌쇠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쇠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맙다. 그날 이후 강쇠는 약방에서 약재를 씻고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7살에 했던 일이었지요. 강쇠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일하며 틈틈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이 냄새는 무엇이냐? 이것은 무슨 병에 쓰는 것이냐? 돌쇠는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쇠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한산 고을을 지켰습니다. 똥에는 얼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씨앗에는 더위에 쓰러진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강쇠는 차츰 실력이 늘어 돌쇠 곁에서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박 노인은 돌쇠가 25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지팡이를 짚고 약방에 놀러와 차를 마셨지요. 나는 복 받은 늙은이야. 좋은 것 많이 보고 간다. 박 노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돌쇠가 박 노인의 장례를 치르고 혼자 약방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단양에 팔렸던 아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냄새 하나를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맡은 낯선 냄새를 환자들에게 치이며 잊어버렸다가 어두운 창고 안에서 다시 떠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잊지 않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냄새도 말도 사람도 은혜도 그날도 약방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장터에서 약재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감초, 황기, 인삼, 장포, 그리고 환자 한 명이 문 앞에 섰습니다. 의원님, 계십니까? 돌쇠가 일어났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말처럼 돌쇠는 그날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저녁에 문을 닫는 것, 그 사이에 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단양짜리 아이가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개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그 소문은 한산 고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냄새만 맡아도 병을 안다는 의원 종놈으로 팔려왔다가 의원이 된 청년 사람들은 반반씩 믿고 반반씩 의심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았지요. 그러다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산 고을에서 두 마을 떨어진 곳에 사는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몇 달째 아프다고 했습니다. 여러 의원을 다녔지만 낫지 않았다 했지요. 돌쇠가 자리에 앉혔습니다. 맥을 짚고 눈동자를 살피고 손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코를 조심스럽게 가까이 댔습니다. 농부의 입에서 쓴내가 났습니다. 숨을 쉴 때도 약간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돌쇠가 물었습니다. 밥맛이 없으십니까? 예, 몇 달째 잘 못 먹습니다. 소변은 어떻습니까? 색이 좀 짙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를 누르면 농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아픕니다. 돌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간이 좋지 않으십니다. 오래된 것입니다. 농부의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러 의원이 위가 안 좋다, 기운이 없다고만 했는데 위가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간에 있습니다. 돌쇠가 처방을 적었습니다. 이 약을 2달 드십시오. 그동안 술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농부가 반신반의하는 얼굴로 약을 받아갔습니다. 2달 후, 그 농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색이 한결 나아 있었습니다. 의원님, 신통하게도 낫고 있습니다. 돌쇠가 다시 맥을 짚었습니다. 1달 더 드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도로 도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냄새만으로 간을 알았습니까?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간이 안 좋으면 특유의 쓴내가 납니다. 겉으로는 잘 모르지만 숨에서 납니다. 오래 익히면 알게 됩니다. 농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단하구나. 어르신처럼 배운 것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닌데 책에서도 읽었습니다. 최 의원 어르신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 그 최 의원. 어른 말씀이요. 훌륭한 분이었지. 예, 돌쇠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즈음 원님 한 대감이 교체되어 새 원님이 부임해 왔습니다. 새 원님 이 대감은 처음에는 돌쇠의 소문을 듣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천민 출신 의원이라는 것도 탐탁지 않았지요. 하지만 한 번은 이 대감 자신이 열이 나고 두통이 심했습니다. 의원을 부르려 하자 아전이 말했습니다. 장터 돌쇠 의원을 부를까요? 이 대감이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돌쇠가 관아에 들어왔습니다. 이 대감 앞에 앉아 맥을 짚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요? 돌쇠가 말했습니다. 과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드신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대감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엇이 문제란 말이오? 어제 드신 음식 중에 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몸에 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오? 숨에서 냄새가 납니다.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감이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고기가 어젯밤에 조금 이상했긴 했소. 예, 약을 드시면 내일쯤 나으실 것입니다. 다음 날 이 대감의 열이 내렸습니다. 이 대감이 사람을 보내 돌쇠를 불렀습니다. 전에 들었을 때는 믿지 않았소. 이제는 믿겠소.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니요, 나는 과분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요. 이 대감이 똑바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천민 출신이라 하여 의원의 자격을 의심한 적이 있소. 그것은 내 잘못이었소. 돌쇠가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사과는 해야 하는 법이요. 그 뒤로 이 대감과 돌쇠는 드물지만 이따금 차를 마시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대감은 돌쇠에게 고울 일을 묻기도 했고, 돌쇠는 백성들의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대감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그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생각하오? 돌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냄새입니다, 냄새. 처음에는 장터에서 약재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이 어르신의 눈에 띄었지요. 그리고 13살에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것이 제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 후로도 냄새를 맡고 또 맡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 대감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단순하구나. 단순한 것이 오래갑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충청도 한산 고을에 전해집니다. 딴양에 팔렸던 소년이 냄새 하나로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스승의 가르침을 이어 평생 백성을 돌본 의원이 되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주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맞고 보고 손으로 만지는 세월 속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재주가 빛을 발하는 것은 억울한 순간에도 눈빛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고. 사람의 가치는 태어남이 아니라 살아감에 있다는 말처럼 돌쇠는 살아가는 것으로 그 말의 뜻을 증명했습니다. 개뚜기 아담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